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오늘은 대가의 어깨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국민 모두의 연금 솔루션 프리즘을 이끌고 계시는 홍춘욱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을 뵈니까 다들 노후 대비 때문에 지금 걱정인데 국민을 위한 연금 솔루션으로 아예 뛰어드셨더라고요. 예. 네. 개발한 지 3달 됐고요. 서비스 나온 지 3달? 예. 네. 3월달 나와서 지금까지 3달째 열심히 뛰고 있고요. 예.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전 세계 연기금들이 지난 20년 수익률을 보면 6에서 8%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대가 대부분입니다. 은행 예금금리보다도 못한 그런 식으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계시다 보면 결국 우리가 나중엔 국민연금 하나밖에는 기댈 데가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나와서 사실 저처럼 제가 69년생인데 저희부터 65살 받는 걸로 연기가 됐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 크레바스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받게 되는 시기는 어쩌면 늦춰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 생활을 들어가게 되면 노후 빈곤 위험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 세계 연기금들의 어떤 투자 전략들을 모방한 연금 따라 투자 서비스를 한 게 바로 프리즘입니다. 네. 요즘 60년대생 분들은 좀 낀 세대로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얘기도 많고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생들 다 각기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위기, 답답한 속 뻥 뚫릴 연금 해법은? 답답하죠. 예, 인구 위기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리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연금 개혁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또 계셨잖아요, 박사님께서. 연초에 국민연금에서 추산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40대인 저도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 불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만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출산율을 높이는 건데 이제 네. 그건 정부에게 맡기고요. 또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최근 그 수능 킬러 문항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 그 사교육비나 이런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저 정부가 이제 교육개혁까지 지금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잘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아직은. 그렇다면 남아있는 대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연기금을 어떻게든 개편하는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개편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 개편 방향은 다 언론에 나온 대로입니다.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이거 벌써 말만 해도 깝깝하죠. 그러니까 저희들 60년대 후반생들이 벌써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기존의 60살에서 65살로 연기된 게 2007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막상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서 받으러 가면 그때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또 고민들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연기금들의 실제 수령 연령들을 보면 65세부터 받는 데도 있지만 심지어 67세, 70세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일단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 네. 가능성은 앞으로 계속 논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제가 잘 아는 분야 연금을 개혁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연금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됩니다라는 그 전제에는 앞으로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영 성과가 3에서 4%대에서 그냥 고착돼 있을 것이다. 그죠? 경제가 저성장하면 수익률도 나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전망을 한 거죠. 근데 만일 노르웨이 석유기금이나 아니면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7에서 8% 이상의 높은 고성과를 기록하게 되면 이 수익률을 앞으로 1년 1%만 올려도 연금의 고갈 시기가 4년, 5년 늦춰져요. 그런 말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로 가정을 했는데 7.5를 만들었다. 이러면 2075년 고갈인 거예요.
현재 수익률이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 10년 수익률이 이제 5%가 조금 안 되는데 우리 국민연금이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난 20년 수익률은 6.3. 당연히 이제 저금리 환경이 되면서 어려워졌고 특히 작년이 마이너스가 나서 그래요. 네. 국민연금이 지난 한 30여 년간의 운영에서 마이너스 난 해가 딱 2번 있는데 그 2번이 작년이니까 최근 성과를 끌고 오니까 당연히 최근 몇 년 수익률은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깨먹은 거 다 많이 오고 있으니까 올해 수익률로 하면 이제 수익률이 확 올라가겠죠. 아무튼 저는 국민연금 출신이어서 연금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건 인정하시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10.5% 수익을 낸다. 거기 지난 10년간 10.5% 정도 났어요. 그러면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꾸준히 낼 수만 있다면 연금 고갈 시기가 사실 2100년 이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연금의 규제를 좀 풀어주고 국민연금에 특히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한편 연금 매니저들의 어떤 성과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한 보상을 통해서 세계 탑 레벨의 어떤 성과 보상 체계들을 만들어서 글로벌 탑 티어, 물론 우리 국민연금 매니저들 잘하지만 글로벌 탑 티어 매니저들도 스카우트하는 식으로 해서 연금 개혁 좀 해나가면 당장 뭐 2080년, 90년 그러는 순간 우리 권앵커나 저나 상관없잖아요, 이제. 그 전에 우리 네. 충분히 노후를 잘 설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예, 이런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최희서 무님께서 30대인 저도 연금 절대로 안 믿습니다. 주식이 답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뭐 국민연금을 질타하고 싶다기보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자금 자체가 앞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66세 이상의 인구, 이 66세라는 기준이 은퇴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인 빈곤율이 OECD 국가 평균 13.1%이고요. 우리나라는 43.2%. 그래서 은퇴 연령 인구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노후 빈곤을 어떻게 대비할까요? 일단 우리 그 은퇴 연령 이상인 이제 저희 선배님들 그런 예 이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제가 우리나라 연금이 저렇게 성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 연기금들의 성과에 비해서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렇게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88년에 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이건 세금이고 내가 못 받는 돈이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1994년에 이제 전 국민 연금으로 확산될 때 제가 취직했던 시절에 저도 취직하자마자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계속 맥스로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제 65세가 됐을 때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계산을 해보잖아요. 하면 저는 2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 저보다 10년 일찍, 15년 일찍 태어나셨던 선배님들이 그때는 이걸 세금처럼 생각을 하셨고 또 연금도 사회생활하는 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연금 가입들이 이루어진 경우들, 지역연금 가입자가 많다 보니까 저렇게 높은 국민연금의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왜냐면 낸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일단 노후연금 관리나 노후의 생계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 실수를 했고, 두 번째가 우리가 낀 세대인데 그걸 이제 잘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가 어떻게 해서 낀 세대냐면 부모님 노후 복량은 열심히 하면서 저희 애들한테 저희가 노후에 엄마 아빠 저희가 했던 것처럼 케어해 줄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낀 세대들은 자녀들한테 어떤 보살핌을 받기보다 자녀들이 자립할 수만 있으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대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 그 66세 이상의 저희 선배님들은 그런 생각들이 없는데 자녀마저 어려우면 이게 이제 빈곤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빈곤 문제를 가장 결정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이 나의 노후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기대들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 전체 10분 중에 4분이 노후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 그것도 기초연금 도입된 다음에 떨어진 게 이 정도예요. 사실 10년 전에 50%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60대, 40, 50대, 40대, 30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의 우리 3층
연금 구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일단 내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거는 법적으로 내고 있는 거니까 네. 두 가지 바로 연금저축, 우리 개인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서 그 연금에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첫 번째 효과가 뭐냐면 세제 혜택이 엄청 커요. 그래서 올해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하는 앵커는 우리가 900만 원을 딱 내면요. 연말정산 때 100만 원 돌려받아요. 진짜. 우리는 이제 연봉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100만 원이고요.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이 받아요. 130만 원 이상도 받아요. 꼭 하셔야 되겠네요. 예,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네. 900만 원 내고 100만 원 이상 돌려받는다라는 건 이보다 더 높은 성과를 주는 건 없어요. 두 번째, 우리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이라는 이 3층 보상 체계가 지금 저기 제도에 대한 그림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저 보상 체계가 되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노후 빈곤에 시달리냐 하면 가입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한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금저축, 뭐 은행에서 우리가 퇴직연금 이런 거 가입하잖아요. 회사 온 김에 IRP 꼭 들어가게 돼요. 퇴직금을 거기다 넣어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요. 왜냐하면 연말 정산 받는 데만 모든 목적이 쏠려 있지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관심이 없고 그렇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이제 네. 중개형 IRP, 그 증권사의 중개형 IRP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퇴직연금이라든가 또는 개인연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다 연금들이 금융기관에 한 군데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특히 주식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옛날처럼 그냥 거기다 묶어두면서 연수익률 1%, 2% 이런 걸 수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지금 3% 오르는데 연수익률 1%, 2%라는 건 내 인생 노후를 스스로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저희 프리즘 서비스를 쓰셔도 좋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중개형 IRP 그리고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연금 저축 말고 연금 증권 계좌들이 있어요. 개인 연금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셔서 어떻게든 자산 배분들,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인 노후를 할 수 있게 특히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10%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격적인 해외 투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6% 정도의 성과를 누리시면 한국 자산 절반, 해외 자산 절반 이런 식의 투자 전략들을 짜놓으시면 충분히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북님께서 맞아요. 낀 세대 너무 슬퍼요. 라고 하셨고요. 또 러브수기님은 국민연금 지금도 세금 느낌인데 라고 하셨는데 그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층으로 쌓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노후 준비 부족 때문에 이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이 2021년 기준으로 거의 35% OECD 1위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노후 준비 부족의 원인을 알아볼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전환기를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정보통신혁명이 시작됐는데 그때 외환위기가 왔어요. 왜냐면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엄청난 구조의 개편, 재편을 겪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숙련 수준이 높았던 분들이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쇄소의 식자공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활자 인쇄를 할 때 쫙 이걸 들고서 활판 인쇄를 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컴퓨터 조판 다 바뀌어서 우리 명함만 하더라도 금방금방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들 변화들이 신속하게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그 흐름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계층이 두 계층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나이가 많으면 기존에 해왔던 걸 버리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데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20년, 30년 동안 잘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바꿔서 한다? 쉽지 않죠. 두 번째가 여기에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 수준의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때나 저희 이전에 계시던 분들은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따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이었던 세대들이 이런 정보통신혁명의 변화에 잘 적응 못하신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내에서 이중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는 이쪽에 그리고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저임금의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자리들도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파트타이머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금융시장에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복지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이게 뭔지 헷갈리고 ISA, IRP 이런 말만 들어도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거 멀미나시면 안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ISA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뜻하고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세제 혜택은 없는데 대신에 이자소득세라든가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에 따른 그 세금을 덜 내는 절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IRP라든가 연금저축은 돈을 돌려주는 세제 혜택까지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들은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데 이런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해도 이런 차이들에다가 저기 좀 잘 나오는 것처럼 퇴직금을 또 중간에 정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요. 저도 했어요. 사실은 옛날에 뭘 몰랐어요. 저희도. 몰라서. 우리 몰랐어요. 네. 세상에 제가 KB 다녔으면서도 정산했다니까.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다 녹아버리거든요. 네. 물론 뭐 제때 그걸 잘 주식이나 부동산 사서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은 좋지만 우리 개미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기대 수명은 증가하지 저축은 부족하지 거기다가 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해도도 부족했지 이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경제가 거대한 전환을 지금으로부터 20년에서 25년 전 사이에 해버렸고 세상은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들 입장에서 애들 그러면 코딩 교육도 시켜야 되고 영어 교육도 시켜야 되니 공부에 더 시켜야 돼 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은 많고 그런데 연금을 비롯한 노후 설비는 준비는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한다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없는 분들 그리고 있다면 더 좋습니다. 홍 박사님이 제시하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확실한 포트폴리오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하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네. 첫 번째 반반 투자 이것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반 투자라는 게 아주 네. 쉬워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네, 연금은 가입하셔야 되는데 정말 연금도 없고 나는 이제 악착같이 이 근로 연령이 몇 년 안 남았어. 맞아요. 그리고 절대 깨먹으면 안 돼. 네. 그리고 난 죽자고 저축할 거야. 이제 노력할 거고 애들도 다 키웠으니까 너네 알아서 살아. 이런 정도의 각오와 결의가 있으신 분들 이게 바로 저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돈을 정말 매년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모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반반 투자 전략입니다. 절반, 자 1억이 있다. 이거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 기준입니다. 1억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한국 코스피 200 TR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 종목 200개의 TR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배당받은 걸 재투자하는 배당 써버리면 안 돼요. 재투자해야죠.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SOFR이나 혹은 미국의 달러 그 표시되어 있는 국채. 이게 무슨 상품들이냐면 SOFR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화예금 상장시킨 거예요. 인기 좋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저처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 다 반반 투자를 하다가 작년처럼 주식은 20% 깨먹었죠. 안 그랬으면 좋은데 깨먹었죠. 근데 미국은 달러 사가지고 우리가 20% 먹었죠. 자 그러면 똑같은 1억 원이 됐지만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작년에 수익이 났던 그죠 6이 된 요 미국 달러를 차익을 실현을 20%를 해서 모자란 수익이 박살난 한국 주식을 저가 매수해 주는 거죠. 아, 네. 비중을 조절하는 조절해서. 거죠. 예, 5대5로. 그러면 네. 올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반대로 한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좀 웃고 계시고 달러에 투자했던 분들은 환율 떨어져가지고 울고 계시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에서 5대5로 조절을 계속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이거에서 더 좋은 거는 내가 한 2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 라는 분이 있다면 매년 이거 이제 가능하잖아요. 노력해야죠. 그러면 아까 6천만 원 됐던 미국 국채는 내버려 두고 4천만 원이 된 한국 주식에 2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6대6을 맞추면 이러면 미국 달러 안 팔아도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너무 좋네요. 네, 이런 네. 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지난 한 40여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면 7%가 나와요. 그리고 손실나는 해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정말 세금이 거의 안 들죠. 왜 네. 그러냐 하면 네. 주식 매매하는데 세금 내요? 안 내잖아요. 그리고 이자소득세 나오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연금계좌 등을 통해서 하시면 특히 ISA 계좌나 이런 계좌로 아까 채권 이런 걸 투자를 하시면 이자소득세 감면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ISA 계좌나 이런 데는 다 이자소득세 감면돼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금 걱정도 없고요. 그리고 거의 없어요. 세금을 거의 안 내고 한국 주식 낸 거는 매매만 하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그것도 손실 조금 난 거 그거 사는 계좌니까 매매 회전율이 20% 30%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권사랑 정부에게 세금 갖다 바치고 수수료 갖다 바칠 걱정도 없어요. 그리고 자산이라는 게 환율 한번 오르났다가 그 다음에 올해처럼 환율 좀 빠지면 주식이 오르고 스위칭을 하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마무리하면 안 되고요. 333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3. 한국 주식 아까 했던 대로 3. 미국 국채 했던 대로까지는 했어요. 네. 자, 근데 여기다 하나 더를 더하는 거죠. 저 그림 나왔죠. 바로 뭐를 사냐면 미국 리츠를 사는 거죠. 왜 미국 리츠를 사냐? 간단해요. 한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 이거 좋은데 둘만 갖고는 좀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난 부동산도 필요해. 부동산이 안정적이니까. 특히 미국의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4%까지 줘요. 그러니까 저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탈무드 투자법의 성과가 나오는데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마이너스 난 게 3번인데 그중에 마이너스 폭이 컸던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한 번뿐이고 거의 손실이 나지 않으면서 꾸준한 성과가 납니다. 근데 이걸 왜 이제 뒤에 설명했냐면요. 미국 리츠는 해외 증권 계좌를 열어서 해야 되니까 투자에 있어서 이제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전략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과도 되게 좋으면서 손실 리스크도 적은, 그래서 연환산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지난 20년간 거의 한 8% 정도를 내주는 좋은 전략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리츠 대신에 미국 주식을 넣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공격형이죠. 좀 더 공격형으로. 네. 그러니까 333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한국 주식, 하나는 미국 주식, 하나는 이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식이 두 개가 들었잖아요. 3분의 2가 주식이니까 좀 공격 성향인데 대신에 요 세 개 자산 중에서 또 두 개가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에요. 다만 이제 이걸 하려면 밤에 좀 잠은 안 오시고 이런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난 주식은 정말 무서워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탈무드 하시고요. 난 부동산이 좋아. 미국 부동산이 최고지. 하신 분은 탈무드. 그게 아니라 난 주식 투자의 경험도 있고 실제로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이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사놓으면 둘 중에 하나는 오르겠지라는 이런 좀 약간 마음 편한 투자. 나는 주식 투자의 경험도 좀 있어라는 분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 주식, 미국 국채 이런 스타일의 투자 3분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이걸 계획을 딱 잡고 그리고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만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가 완성되는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금융 기반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충만합니다. 제 주변에나 제 후배들 30대 분들 보시면은 진짜 뭐 태어나자마자 뭔가 증여하겠다고 다들 막 그러시는데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3040 세대가 자녀를 부자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0년에 2천만 원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증여세 내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0년에 2천만 원 증여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반반 투자법부터 한번 가르쳐주면 자녀가 자신의 증여된 계좌를 언젠가 확인할 날이 오거든요. 그게 대부분 초등학교 가면 증권계좌나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때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운용 전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도 이 계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돈 뺏어 쓸 생각하지 말고 돈을 저축하고 용돈 받을 때마다 이 계좌를 키워라. 네. 이런 식으로 설계해 나가면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싹 트고요. 일단 돈이 거기 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녀 경제 공부까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반반 투자 전략이나 투자의 3분법 같은 것도 자녀 계좌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부터 시작하시면 딱 좋은 시기이고요. 늦은 건 좋죠. 없습니다. 네, 지금이 딱 좋은 시기 언제나.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현재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금, 코인까지 어디에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할까요? 저는 한국 주식 채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투자하기 정말 마음이 편한 해다. 왜? 환율이 천천히 떨어질 때가 자산 시장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우리는 빠져나갔던 외국인이
간을 보면서 들어올까 말까 할 때 이때가 투자하기 좋을 때이니 올해는 한국 주식 채권 머물러 계시라. 너무 단타 치지 말고 머물러 계셨으면 하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머무르고 그리고 계속 수량을 더 확보하고 그런 전략으로 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